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2024년 못 보던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실기 2탄 시간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된 취지이자 목적은요. 네, 2024년에 책이 개편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의 기출 문제들은 2023년 버전이니까 이런 새로운 개편의 내용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사실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고요. 이제 이론에 의해서 실기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기 시험을 보시고 제 유튜브와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오픈 단톡방이 있어요. 카카오톡방이요. 거기 요양보호사 커뮤니티 방에서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좀 모아왔습니다. 자, 댓글에 남긴 이야기 중엔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고 가셨어요. 실기는 깜놀했을 정도로 이해력을 요구했고 그림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고 처음 보는 문제도 아닌데 꼬여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2024년에 오시면서 이론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분보다 실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뭐 말장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좀 헷갈리는 문장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풀어가시려면 사실은 개념에 대한 정리, 문제를 푸실 때마다 정답보다는 오답을 알고자 하는 집착성 이런 것들이 이해력을 좀 더 상승시켜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저도 좀 새로웠습니다. 그림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 이런 유형도 있나 봐요. 문제가 공개됐던 2023년까지는 보통 실기에서 그림 문제가 네다섯 문제 이상은 항상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24년 버전이 오면서 그림 문제가 없는 유형도 있다는 것 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분 선생님은 애매한 선지가 많았다. 그 애매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여기 선생님도 주장하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가셨어요. 네, 치매 문제. 치매 문제가 많았는데 사례 중심의 문제가 많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2024년의 책 안에 15장 마지막 장이 응급 다음에 상황별 사례장이잖아요. 네, 그 사례장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동영상도 보시고 사례 토의도 하고 상황 대처법도 하고 저는 역할극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 문서로 바꿔서 문장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했어요. 제가 출간한 너울세미 영보사 문제집에 이미 작년 11월에 이 책 개정판을 받고 10개 문제를 뽑아서 제 문제집에 회차마다 80번이 전부 다 상황별 사례 대처법으로 이미 문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글쎄요. 저를 뭐 괜찮게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또 막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자만은 아니고요. 자부심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영상을 문서로 바꾸고 문서를 영상으로 바꾸고 이것도 저는 제가 가진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영상에서 중요한 대처법 이런 내용들을 문제로 갖고 오는 거. 저는 문제 출제를 했으니까 지금 그 문제집에 있는 제 문제집에 있는 걸 여기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별 사례 문제부터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럼 너울쌤은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상황별 사례의 1절, 2절에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사례가 만들어지는가. 자, 1번. 다음과 같은 예시 사례 속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집는다. 1번. 수저를 손에 쥐어주어 어르신 수저로 드셔야지요 하고 몸짓과 함께 부드럽게 말한다. 2번 어르신 제가 먹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며 보조한다. 3번 어르신 그냥 손으로 드세요 라고 말하며 수저를 치운다. 4번 수저 없이 손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마시는 형태의 음식을 준비해 준다.
5번, 수저를 다른 곳으로 바꿔드릴게요 하고 마음에 드는 형태의 수저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어르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셔서 직접 스스로 하는 행위가 있고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 행위가 있고 몸짓과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분도 뭐냐? 몸짓과 함께 부드럽게 말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 행동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우리 상한별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자, 이제 2번 문제. 다음과 같은 예시 사례 속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인 75세 남성은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양보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1번 언제 물을 마셨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탈수되기 전에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도움을 준다. 2번 물 대신 국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 3번 컵 잡는 것이 서툴러졌으니 물을 먹여준다. 4번 흘리는 것을 대비해서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에 빠질 수 있다고 위협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언제 마셨는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탈수가 되기 전에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로 네, 이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요건 영상이 없어요. 일상생활 돌봄에 관한 내용은 영상이 아닌 그냥 네, 문장으로만 나와주는 예시 사례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행동심리 증상 이런 건 다 영상이죠. 그걸 제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예시 보시면서 영상의 이야기가 좀 떠오를 거예요. 3번은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례의 이야기를 넣은 거고. 예. 자,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온 것은 보호자가 욕실로 데려가거나 옷을 벗길 때, 샤워기로 물을 뿌릴 때 어르신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거나 보호자를 밀치며 목욕을 거부한다. 1번 목욕 준비 과정은 돌봄자 혼자 모두 한다. 2번 목욕 순서는 요양보호사 습관에 맞추어 진행한다. 3번 차분하게 목욕하는 이유와 가정을 설명하며 목욕 후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며 유도한다. 4번 최대한 빨리 씻겨 데리고 나온다. 5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그냥 모시고 가서 설명도 없이 샤워기에 물을 막 뿌리니까 어르신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해야 하는, 목욕을 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과정도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또 보상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목욕 후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 과정들을 유도하시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적절한 돌봄 방법입니다. 자, 이제 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고 이야기를 해도 대꾸가 없다. 산책을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 1번.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반응 없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3번. 잘 보이는 위치에서 눈을 맞추며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한다. 4번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그냥 둔다. 5번 한 번 물어봐서 대답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잘 보이는 위치에서 눈을 맞추며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한다. 무감동인 상태인 거죠. 네, 반응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일단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되고, 뭐 산책을 가도 좋고, 뭐를 같이 드시자고 하셔도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해서 주의 환기를 시켜서 그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는 똑같습니다. 항상. 예시 사례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대상자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1번. 침을 뱉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2번. 왔다 갔다 하면 낙상이 될 수 있으니 앉아 계시라고 말한다. 3번. 부드러운 말로 자신 안정감 있게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시끄러운 소리로 자극해서 환경을 바꿔준다. 5번 멈출 때까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초조 행동이에요. 초조.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냐면 혹시라도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왜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의 욕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 또한 주의환기법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이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설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하던 행동만 반복한다. 1번. 왜 배변한 것을 모르냐고 감정을 다그친다. 2번. 식사량과 음료량을 줄여준다. 3번.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 뒤에 서서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힌다. 4번. 대변해봤으면 말을 꼭 해줘야 한다고 알려준다. 5번 실금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배설 장애, 배설 행동에 대한 문제고요.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에 서서, 그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뒤에 서서 바지나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는 방법들. 네, 이런 돌봄 방법이 적절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장.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여긴 실기 파트예요. 시험 문제에. 네, 2절에 상황별 의사소통 실제에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볼게요. 자, 7번 같은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정면으로 다가가 노인의 시야에 들어간 다음 말을 건다. 대함이 표현의 이유를 찾아내도록 노력한다. 부정적 명령어, 모멸감, 질책 등은 하지 않는다. 1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시각장애 대상자, 5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024년에 오면서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진압력장애, 주력결핍장애 뭐 이런 거 막 쓰다가 네, 이제 지금은 책이 개편되면서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안에 네, 진압력을 넣었고 그 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 제목은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눈높이에 맞게 시야를 또 이렇게 확보해 주셔야 되겠죠.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사용하지 마셔야 되고 어떤 이유를 좀 찾아주셔야 되고 감정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1번이 답입니다. 8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해요라고 말한다. 3번 모르는 것만 찾아 말해준다. 4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한다. 5번 감정 표현보다 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자주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뭐뭐하고 뭐뭐하면 뭐뭐예요. 한 번에 한 동작씩만 이렇게 이어서 쉼표로 끊어서 설명하는 거는 네, 대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셔서 어르신의 치매 어르신의 강점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감정 표현보다는 설득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말보다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식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이유, 감정 살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게 치매로 인한 대상자와 소통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9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을 옳은 것은 이거 의사소통 파트인데 왜 치매 문제가 나오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치매 문제 개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올해 시험 보시고 오신 제 채널 보셨던 구독자 선생님께서 교수님 치매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4개, 15개 이상이 출제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이거 딱 보실 때 이게 의사소통 문제인지 치매 문제인지 선생님 정확히 잘 구별되실까요? 네. 왜냐면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안에 지금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가면 치매 노인과의 상황별 의사소통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상황별 사례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전에는 9문항 정도 출제를 했었거든요. 치매 파트에서. 지금 14개, 15개
개면 대여섯 개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여섯 개가 어디서 늘었냐? 치매 요양보호 파트에서는 치매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파트 한 절 하나 늘어났어요. 거기서 다 여섯 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에 지금 저랑 보고 계시는 의사소통 정서 지원에서 치매의 대처 의사소통에서 한두 문제가 나고 상황별 사례에서도 두세 문제가 나고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써준 네, 그 실제 개수를 헤아리신 선생님을 토대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기, 야단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가지기, 좋아하는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한 생각을 전환하기. 1번 초조 행동, 2번 배설 행동, 3번 배회, 4번 우울, 5번 공격성.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또는 문제 바꿀 수도 있어요. 치매 노인의 치매 어르신의 우울과 같은 문제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을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요런 게 보기 5개 어디 있었니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문제를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도 296과 297페이지를 잘 보시면 망상하고 환각하고 대처 의사소통 방법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똑같은 거 말고요. 좀 특이하게 다르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어디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냐? 이거죠. 나머지는 다 모든 문제 행동 대처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울한 생각이 나왔다. 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문제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을 옳은 것은 쓰레기를 주워와서 싸울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두기, 주워온 물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주의 환기하기. 1번 환각, 2번 우울, 3번 섭식장애, 4번 수집증, 5번 수면장애. 네, 정답은 4번 수집증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죠. 쓰레기를 주워와서 싸울 때는 이렇게 이게 모으는 거잖아요. 수집이요. 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하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두시고 그 상황에서 주의만 환기시켜 주셔도 충분합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을 옳은 것은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 안정시키기, 기분 전환 유도하기, 거부하는 경우 쉼을 두고 시도하기. 1번 무감동, 2번 불안, 3번 공격성, 4번 석식장애, 5번 배설행동. 정답은 3번 공격성입니다. 예, 원인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어떤 상황이 있던 건지, 또는 너무 거부하시면 쉼을 두고 시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파괴적인 행동에서 선생님들 배우셨죠?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12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답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현재 능력에 알맞은 좋아하는 활동을 유지한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1번 성적 행동, 2번 환각, 3번 무감동, 4번 공격성, 5번 수집증.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앞에서 상황을 사례에서 했죠. 불러도 대답이 없다. 네, 대답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마셔야 되고 소리를 지르지 마셔야 되고 예, 이런 상황들. 그래서 좋아하는 눈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좋아하는 활동을 하시면 또 반응을 해주세요. 그게 무감동 상태인 거죠. 자, 13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존감 지켜주기, 수치심 감소를 위해 충분히 설명하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청결 유지하기. 1번 배설행동, 2번 망상, 3번 배회, 4번 섭식장애, 5번 수면장애. 정답은 1번 배설 행동입니다. 수치심 감소에서 포인트를 얻으시면 돼요. 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둘, 넷,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세, 15개예요. 상황이 15개. 15개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15개를 다 만들 수는 없었어요. 네, 왜냐면 같은 내용들이 있고 또 그걸 여기서 계속 다 충분히 하기가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 문제집에 있으니까 제 문제집을 좀 참고해서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문제집 해설 영상도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가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셔서 끝에 8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쭉 훑어보셔도 아마 다 거의 대부분은 10개 이상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의 1절이 식사와 영양보호 파트.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2023년의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딱 신체활동 지원에서 식사와 영양보호 파트에서 약물에 관한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뭐 안약 넣는 거, 뭐 주사약 넣는 거, 그다음 뭐 기약 넣는 거 이런 문제를 만나신다면 그거 2023년 버전이에요. 삭제하셔야 돼요. 안 풀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책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국시원이 낼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정되면서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꾸 기출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2024년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어디 가셔도 기출문제 찾아볼 수 없어요. 예, 100%다 비공개로 돌아갑니다. 다 외워가지고 오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비공개란 영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출 문제에 목매지 마시고요. 충분히 2024년용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문제들을 성실히 푸시면서 표준교재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식사와 영양보에서는 어디에 문제가 좀 추가가 된 거냐? 예전 책에 가삼 일상생활에서 영양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많지만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요 앞으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노인 영양관리. 제가 만든 문제는 노인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합치기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양을 줄여 먹는다. 2번 음식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 3번 간식으로 케이크나 도넛을 권장한다. 4번 전곡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권장한다. 5번 찌개, 국, 탕류의 국물 섭취를 권장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전곡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권장한다. 이 전곡이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먹어도 되는 식이섬유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뭐 귀리라든지 뭐 이런 곡식 종류들 있잖아요. 네, 그거가 권장하고 있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양 이런 양은 절대 줄이시면 안 돼요. 설탕 쓰시면 안 되고 케이크 도넛도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찌개, 국탕 같은 경우에 국물은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셔야 되고 사실 제가 더 가져오진 않았지만 첨가당의 섭취 한정의 숫자도 좀 문제가 있고요. 포화지방 섭취는 1이 8g 미만으로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나트륨도 2100mg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네, 뭐 1700mg 뭐 요런 정도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표준교재 페이지 넣어드렸으니까 더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으시다면 표준교재 옆에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2절의 배설 요양보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요로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요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을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곳을 통해 배출하게 한다. 2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요로 주머니에 소변이 가득 차면 비워준다. 4번 요로 위치는 대부분 좌측 하복부에 있다. 5번 샤워 시에는 물이 요로 안으로 들어가니 주머니는 꼭 떼고 해야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대변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루기 때문에 소변을 배출하는 공간인 거죠. 소변이 가득 차면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루는 우측 하복부, 좌측이 아니라 우측 하복부에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샤워실 때 물이 요루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를 착용하거나 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착용하고 해도 괜찮고 떼고 해도 괜찮고 네, 그래서 꼭 떼야 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이제 16번 장루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이 주머니에 가득 차면 비운다. 2번 통목역 씨는 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번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4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5번 복벽을 통하여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이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장로는 예, 통목욕할 때는 네, 주머니 꼭 착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여기도 가득 차면 비우는 게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는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합니다. 수분은 섭취하셔야 되죠.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장류는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배설하기 위해 만든 인공 항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설 요양 파트는
앞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예, 다행히도 뭐냐, 요로 관리와 장루 관리만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갖고 온 거고요. 자, 이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 정리에 대한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순서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변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은 저는 이 영상을 어느 내용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면 네, 현직 강사이기 때문에 교재가 있어요. 선생님들 교재하고 좀 다를 겁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원본의 파일을 보건복지부가 인쇄를 해서 네, 교육원으로 내려보내줬어요. 아마도 각 교육원에 한 분씩 다 갔을 겁니다. 저는 제가 전임 강사고 하다 보니까 이 교재가 제 손에 왔는데 저는 이 교재에 준해서 예, 제 문제집도 만들었고 유튜브 영상도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제 댓글에 제 책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책이 다르냐? 요양보호사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집필해서 전국에 다 똑같은 걸 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의 파일을 출판사가 가져갔어요. 예,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문제 출판하는 출판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출판사에서 받아서 이거를 교정하냐 교정하지 않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요, 말도 안 되게 5, 6건이 뜬 게 있어요. 그런 건 저도 수정해서 수업을 나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저는 수정 안 해요. 예, 그리고 원본 그대로 수업을 합니다. 대신에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해드려요. 자,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류가 있는 교재를 2024년을 줬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제를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 내용을 국시원에서 국시원 출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원본대로 문제를 내보낼지 출판사가 교정한 대로 문제를 내보낼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강사도 아니고 출판사도 아니에요. 누구냐고요?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밖에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예, 왜 이게 오류냐라고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 문제가 비공개인데 이의 신청을 한들 받아주지도 않고 보건복지부나 국시원 해명할 의사도 없어요. 이렇게 해명할 의사가 있었고 교정을 해줄 거라면 일찌감치 해줬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보건복지부 그렇습니다. 저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거랑 다르다면 선생님들이 받으신 교육원에서 원장님들이 교정된 출판사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저도 예, 저기 출판사 책 많아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출판사들이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케어 파트너도 하고 있고, 네, 제 문제집 한 데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 책의 종류가 네 가지가 넘거든요, 지금.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면 저는 어디다 맞춰서 이거를 영상을 찍고 책을 만들고 해야 됩니까? 저는 원본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거랑 다르다면 제 원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선생님들 교육원에서 교정된 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고 나셔서 알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제 원본을요. 왜냐면 저는 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원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그 내용을 앞에서 다음 장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장면이죠. 세면도끼는 400페이지에 있고요. 침상 목욕에서 얼굴 닦기 순서는 409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마는 머리 쪽을 쓸어 올린다. 그리고 눈이, 예, 여기는 그냥 바로 옆으로 눈, 코, 뺨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가라 이렇게 닦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침상 목욕의 409페이지에 가면 당연히 눈은 빠져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마 다음에 눈이 왔어야 되는데 눈은 또 왜 뺀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여기 잘 보시는 순서가 여기는 코뺨이고 여기는 빵코예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하는 영상과 다르신 분들은 출판사에서 순서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나올지 이 순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희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선생님도 문제를 잘 봐주시고요. 세면도끼라고 문제가 들어왔다면 이 순서대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문제를 읽으시다가 침상 목욕이다라고 했을 때 나온다면 그럼 이 문제대로 답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요. 또 만약에 이게 5, 6건인 걸 알아서 국시원에서 이런 문제는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예 출제 안 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에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방식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문제집도 집필했고, 그래서 만약에 뭐가 좀 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그대로 알려드려요. 아까 그 책이 보건복지부 원본 8도 갖고 있어요, 제가요. 그렇게밖에 저는, 네, 이렇게 응대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면도독기. 여기의 내용도 조금, 네, 2024년이 되면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크림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줘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수염 내려가는 순서도 좀 달라졌죠. 그래서 강도가 가장 약한 볼부터 얼굴 가장자리, 목, 입주위, 턱 및 콧수염 이런 식으로 강도가 강한 부위의 순으로 또는 수염이 자란 방향 순으로 면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절의 체위 변경과 이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가 없는 경우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건 선생님들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우리가 2024년이 되면서 지팡이 없는 경우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렵지 않죠. 네, 왜 지팡이가 없으면 계단을 잡고 가실 거고 계단은 당연히 건강한 쪽을 잡으셔야 되니까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계단 손잡이로 잡고 올라가실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셔야 되니까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다리인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려가는 거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편마비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 4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게 한 문제로 4개의 다양한 유형을 풀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 파트도 네, 변경된 내용이 좀 있어요. 보행보조차 이것도 말이 많아요. 보행보조차가 맞냐, 보행기가 맞냐라고 하는데 보행기라고 써 있는데 보행기, 보행보조차라고 써 있는데 보행보조차. 전 통일해서 각자 책대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행보조차가 두 다리가 모두 약하다라고 했을 때 딱 명시를 해놨어요.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예, 이렇게 명시.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복지연구 같은 경우에도 구입 또는 대여가 2종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 하나는 경사로인데 가로치고 실내용, 실외용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서 2절 식사관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채소나 겉절이보다는 소금에 절이는 배추김치를 이용한다. 2번 육류는 결과 같은 방향을 자른다. 3번 국은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제공해야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 4번 쌈장에 데쳐서 으깬 두부를 넣으면 저염 쌈장을 만들 수 있다. 5번 생선조림에 콜라를 활용하면 칼슘을 강화시켜 비린내를 줄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쌈장에 데쳐서 으깬 두부를 넣으면 저염 쌈장 만들 수 있죠. 1번은 바뀌었죠.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생채소나 겉절 이용하셔야 되고 육류는 결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잘라주신 거 좋습니다. 예, 국물 나트륨 있으니까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되고 콜라가 아니라 우유죠. 네. 자, 이제 3절에 식품 주방 위생관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장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보기 시간은 제한이 없다. 2번 집에 도착한 후 가능한 빨리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3번 장을 볼 때는 가격만 고려해서 선택한다. 4번 구입한 고기, 생선, 채소들은 서로 닿도록 장바구니에 담아도 된다. 5번 식품 안전을 위해 즉석식품, 어패류, 육류 순으로 구입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장보기 시간 제한이 있어요. 네, 표준규제 1시간 이내로 장을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을 볼 때는 가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신선도, 관리 상태 이런 것도 같이 봐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구입한 고기, 생선, 채소들은 서로 닿지 않도록 각각 포장해서 닿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자, 우리 장 보는 순서도 있어요. 식품,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인 쌀, 통조림, 라면, 채소, 과일, 냉장, 냉동, 가공식품, 우유, 어패류, 즉석식품 이런 순으로 구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번. 냉동식품의 해동 과정 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한 경우는 1번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에 물이 직접 닿도록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헹구어 해동한다. 3번 해동한 식품이 나온 경우 다시 얼린다. 4번 미리 냉동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한다. 5번 냉동 채소나 만두는 상온에서 해동한다. 네, 여기 4번 냉동 아니고 냉장실로 네, 바꿨어요. 읽다 보니까 냉동실이 아닌데 그래요. 냉장실로요. 네, 자,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야 정답이 되죠? 네. 자, 미리 냉장실로 옮겨 천천히 해동한다. 이게 맞고요. 예, 급하게 해동할 경우에 이럴 때 물이 직접 닿도록 아니 물이 닿으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해동할 때는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상태에서 흐른 찬물 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해동한 식품이 남은 경우 다시 얼린다. 아니요, 세균 중독 때문에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냉동 채소나 만두는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 상태로 조리와 해동을 같이 합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제자 선생님이 시험 보고 오셔서 이거 어디 있냐고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 문제집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냉동 야채 할 때 항상 말해요. 저기 냉동실에 있는 얼려져 있는 파를 예,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진 않으시잖아요. 직접 조리할 때 넣어주시잖아요. 그거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예시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7절 주거 환경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장교양 기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지원 지침의 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음식 냄새 혹은 꽃향기 등으로 감상 자극하기, 실내는 나무 혹은 종이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꾸미기, 적절한 간접 조명 등으로 시각적 자극 제공하기. 1번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 2번 진압력 지원, 3번 기능적인 능력 지원, 4번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5번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자, 정답은 1번입니다.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뭐냐면 치매 얘기예요, 치매. 네. 그래서 그 치매 어르신들한테 예,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치매는 환경 지원 지침이 이러니까 치매 문제가 많아요. 가3 일상생활 지원인데도 치매 어르신 예시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잖아요. 표준교재 책을 집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꽃향기라든지 어떤 시각적 조명이라든지 환경적인 자극이 맞습니다. 진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한다면 어떤 뭐 달력이라든지 시계 같은지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기능적인 능력을 지원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높여줘라 이런 이야기가 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성을 위한 거다. 어떤 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가정적인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사진이나 개인 물품으로 자기다움, 나다움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선택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하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어르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겠죠. 자, 이제 12장 치매 요양보호 파트로 가겠습니다. 1절 치매 대상자와 가족. 치매 요양보호 파트는 딱 요거만 추가됐어요. 네, 나머지 내용에서 치매 얘기가 더 많이 나갔고 여기는 요 가족에 대해서 돌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조금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22번 치매 가족에게 조언 및 정보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과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기계적으로 알려준다. 2번 가족이 기존에 행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권유한다. 3번 치매 가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은 충고나 지적을 한다. 4번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찾아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5번 조언은 치매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 조엄 및 정보 제공이라는 조건이 조금 붙었죠. 뭐 힘도둑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조언과 정보 제공, 기계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네, 기존에 하던 방법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하던 방법들 좀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 충고나 지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건 피해 주셔야 되고 도움이 됩니다. 치매 가족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정보 제공하냐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23번. 오랜 기간 치매 대상자를 돌보느라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가족에게 힘도둑이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가족들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제공하여 교훈을 삼게 한다. 2번. 가족들의 돌봄 방법이나 지식 중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준다. 3번. 지금까지 가정에서 돌보아온 가족의 노력을 당연시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니 희망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5번.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신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패했던 사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던 사례들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봐온 노력은 당연시할 수 없는 거죠. 엄청 대단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희망적인 말 해주실 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극복하기 어렵다. 아니요, 여기도 희망적인 말을 전해주셔야 돼요. 24번. 치매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 가족의 부양 태도나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가족의 갈등이 되어 나타나는 부담은 1번 정서적 부담, 2번 신체적 부담, 3번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 4번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5번 경제적 부담.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떤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이 부족했을 때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변화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담 많아요. 여러 종류대로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담의 내용들은 가족 관계 속에서 오는 부정적인 변화의 부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요. 15장을 앞에서 미리 했기 때문에 자,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1절에 위험 및 위기 대응 여기도 내용이 좀 추가됐거든요. 자, 25번. 일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단계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살핀다, 나, 상황을 판단하라, 다,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라, 라, 응급처치를 실시하라. 우리 선생님들 답 찾아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상황을 먼저 판단하시고, 대상자를 살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진행하시고,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26번 대상자의 응급 상황 중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징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선홍색의 피부색, 2번 안정된 의식, 3번 심한 통증, 4번 미약한 출혈, 5번 안정된 호흡. 네, 정답은 3번이죠. 심한 통증. 상당한 출혈, 의식의 변화, 호흡 불안정, 피부색의 변화,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름, 심한 통증 이런 건 위기 징후들이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근무 시간 중 의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는다. 2번 신고 이유는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 알려준다. 3번 신고 후 전화를 바로 끊고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혼자 있는 경우 신고할 사람을 찾아 대상자를 잠시 떠난다. 5번 상황이 발생한 곳의 정확한 주소를 구급대원에게 알려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언제 어떻게 119에 신고할 것인가? 이 포인트에서 만든 문제였어요. 1번 같은 경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셔야 되고요. 신고 이유는 신고했을 때 알려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신고 전화는 바로 끊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이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통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있는 경우 신고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얼른 직접 119에 신고하시고 응급처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2절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28번 감염 예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2번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면역 저하자와 접촉해도 상관없다. 2번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한다. 3번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킨다. 4번 상처는 완전히 멸균된 방식으로 드레싱한다. 5번 몸의 탈출구인 코, 입, 눈 등은 미생물이 빠져나오는 곳이니 청결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정답은 1번, 정답은 4번이죠. 네, 멸균된 방식 드레싱은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면역 저하자 접촉하시면 안 되죠. 물건은 깨끗이 세척이 아니라 세척해서 소독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자, 융통성 있게 지키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탈출구 당연히 청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29번 감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예방 관리 지침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장갑을 착용한다. 2번 혈액 또는 감염 물질과 접촉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3번 눈, 코, 입, 점막에 환자의 혈액이 묻은 우려가 있을 때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4번 장갑은 벗은 즉시 물로만 씻어도 미생물이 제거된다. 5번 대상자가 감염된 질환에 입원된 경우 혈액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회용 방수성 가운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손소독제로 손을 닦은다는 게 아니라 세정제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혈액 또는 감염 물질과 접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물로만 씻어도 아니요, 제거되지 않아요. 여기도 장갑을 끼기 전에, 착용하기 전에 착용한 후에 항상 세정제와 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감염된 질환에 입원이 되었다며 일회용 방수성 가운은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46페이지에 개인 보호구 사용과 감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예방의 포인트에서 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응급처치에 관한 거예요. 하나가 추가됐어요. 어떤 거냐? 문제 볼게요. 네, 이렇게 급성 저혈압 쇼크에 관한 문제예요. 네. 자, 이 급성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다리를 높인 자세로 눕혀두는 이유는 1번 구토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서, 3번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4번 창백해진 피부색을 회복하기 위해서, 5번 차가워진 손발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정도 높인 게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런 문제 말고도요. 이런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다른 출판사에 만들어서 보내긴 했는데 급성 저혈압 쇼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119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그쵸? 앙하이 자세로 취해줘야 된다. 그 앙하이 자세에서 발이나 베개, 발 아래 베개나 이불로 받쳐서 30cm 정도 올려줘야 된다. 주변에 자동 혈액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액과 맥박은 측정해야 된다. 예, 만약에 대량 출혈이 있다면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로 물이나 음식은 주어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혈압이 90에서 60 이하로 낮아지거나 맥박수가 100K 이상으로 오르면 그렇죠. 쇼크를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문제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요거 하나만 꼼꼼히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2023년 내용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거 하나 순서 바뀌긴 했어요. 심폐소생술의 그 순서. 근데 뭐 그건 어렵지 않게 풀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건 좀 놓치긴 했는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30개 문제거든요. 또 생각이 나면은 또 추가로 또 다른 영상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2024년에 추가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풀어봐서 몇 번을 보시거나 하면요.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2024년에 1월 얼마 안 지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새 버전으로 나온 문제집도 별로 없을 거고, 예, 그리고 예, 문제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낯설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제 좀 자주 보시면 예, 좀 적응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너울쌤도 화이팅으로 합격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